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구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용비교에서 살구지 체육공원까지 여러분 산책길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성동 뮤직박스 지금 시작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또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도 또 이미 산업전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네 부모님, 어른들까지도 나에게 끊임없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위인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은 말이 되고 당신의 말이 행동이 되고 또 행동은 습관이 되며 당신의 습관은 가치가 되고 그 가치는 운명이 된다. 내가 나를 믿어주는 순간 그것은 나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돼서 나의 운명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가 가진 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어제까지 매번 고생만 해왔던 나 오늘만큼은 잘하고 있다고 다독이면서 스스로에게 믿음을 줘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 뮤직박스 DJ 홍성혁입니다. 네, K-윌의 러브블라썸 그리고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안겨줄 성동 뮤직박스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소식 듣고 와야겠죠. 과연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구에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름이 착착성동 입에 착착 붙죠. 네, 이 착착성동 기동대의 대상은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형광등이나 콘센트, 수도꼭지, 문고리 등 또 설비나 전기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수리에 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10만 원 이내 소규모 수리에 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를 만나고 싶은 구민분들께서는 거주자 동주민센터 또는 성동구청 복지정책과를 찾아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서울 가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기간은 2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도시생활 활성화구역 등 주택 성능 개선 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중에서 공시가 각 제시기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집수리 비용 보조와 함께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용답, 사근, 송정, 성수, 마장의 각 동별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성동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분 좋아지는 노래 두 곡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반자카파의 Just Two of Us,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어반자카파의 Just Two of Us 그리고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듣고 왔습니다. 참 이 항상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반자카파 그 약간 탁한 보이스의 목소리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탐나는데 뭔가 연습을 해서 흉내 낸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어반자카파의 노래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성동 뮤직박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려야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성동 뮤직박스에 여러분들의 사연이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중랑천을 지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뮤직박스 노래가 딱 들린다면 성동 뮤직박스 유튜브에서 바로 여시고요. 거기다가 댓글에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를 적어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운동을 하시다가 노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곡 또는 사연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동 뮤직박스 댓글창에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이름은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아이디가 있으니까요. 네, 사연과 함께 노래를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뮤직박스의 4인 4색 DJ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노래 두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대박이죠. 한국의 정서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 곡입니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심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밖에 자주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찾아온 시간, 슬기로운 집콕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의 슬콕생 주제는요, 바로 홈트입니다.
네, 요즘 또 이 축약형이 굉장히 대세죠. 홈 트레이닝을 한번 줄여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코로나가 강타를 하면서 이 홈 트레이닝이 정말 대세를 이뤘습니다. 주변에 제 친구들이 있어요. 트레이너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하는 운동, 그러니까 뭐 영상을 보고 하는 운동은 사실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운동, 유튜브를 보면서도 아주 운동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 이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말 편하게 유튜브 하나 딱 켜고 거기 홈 트레이닝을 치면 정말 수만 가지 운동법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존재합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아무리 홈트 영상이 많다고 하지만 역시 몸을 움직이는 건 너무 귀찮고 또 오늘은 그냥 밥을 먹고 잠에 들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일상이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 베스트 3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여러분 정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 산소를 머금고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의 혈액을 아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적신호는요, 보통 혈액 순환이 잘 안 됐을 때 켜집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서 정말 몸에 만병들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력 운동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는 진짜 죽어도 살이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꼭 근육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 많아지면요, 몸에 기초 대사량이 올라갑니다. 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면 내가 먹어도 바로바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살이 좀 잘 안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홈 트레이닝 근력 운동 베스트 3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도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할 때 자주 안 하게 되는 운동인데요. 바로 복근 운동입니다. 이 복근 운동 중에서 많은 복근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 뭐 윗몸 일으키기도 있고요. 또 플랭크, 척추 운동이지만 복근의 운동도 많이 되고요. 뭐 팔을 앞으로 이렇게 대놓고 막 그 치타인가요? 그 제규어처럼 막 이렇게 뛰어가면서 무릎을 차는 그 달리기 같은 그런 복근 운동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운동은 직접 제가 경험해본 최고의 복근 운동입니다. 바로 바이시클 크런치인데요. 크런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초콜릿은 아니고요. 크런키 아닙니다. 네, 크런치 복근 운동을 뜻하는 말인데 이 바닥에 누워서 내 무릎을 구부려 가지고 90도로 들어 올린 후에 손을 머리 뒤에다 댑니다. 그리고 상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요. 대충 예상이 가시네요. 이게 제가 라디오로 설명을 드려서 자세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리시고 상체를 위로 들었다 내렸다 윗몸 일으키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를 잡고 열심히 상체를 들어 올리는데 약간 까딱까딱 움직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더라도 내 복근에는 운동이 되니까 도전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온 이 운동은 그냥 크런치가 아니고요. 바로 바이시클 크런치입니다. 바이시클, 자전거죠. 네. 페달을 밟듯이 내 발을 빙글빙글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 돌릴 때 상체, 머리 뒤에 있는 이 손의 팔꿈치가 내 무릎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그 우리 옛날 가수 중에 현진영 씨 있죠. 예, 현진영 씨가 흐린 기억 속에 춤을 출 때 이렇게 막 무릎을 들면서 이렇게 손을 막 밑으로 내립니다. 네, 그것처럼 손을 내릴 때 팔꿈치로 내 무릎을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오른 무릎이 올라올 때는 왼팔로 무릎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왼무릎이 올라올 때는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좌우로 복근이 아주 자극이 잘 되면서 제대로 된 근육통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운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뭐 아마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바로 스쿼트인데요. 이 동작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가장 큰 잘못된 점을 짚어보자면 이 스쿼트를 하실 때 그냥 앉습니다. 앉으면서 엉덩이나 내 허벅지가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상체를 앞쪽으로 많이 구부리세요.
근데 절대 앞으로 많이 구부리시면 안 되고요. 척추를 어느 정도 세운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일자로 앉아 주셔야 됩니다. 집에 거울이 있으시다면 거울을 보고서 먼저 내 몸을 일자로 세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구부리면서 발바닥이 지면의 전체를 다 대고 있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허벅지에 자극이 정말 많이 옵니다. 네, 상체가 많이 구부러지면 허리 운동을 하는 거지 이게 내 허벅지, 다리 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체를 꼭 세워 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내 엉덩이에다가 근육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쫙 벌리시고 더 깊숙이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운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팔굽혀 펴기인데요. 이게 사실 쉬운 운동 같아 보이는데 엄청 힘들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더 힘든 운동인데요. 이 팔굽혀펴기를 할 때 땅바닥에 닿는 손이 내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지금 중랑천 걷고 계시는 분들 옆에 뭐 잡는 봉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단상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손을요 앞으로 나란히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 앞으로 나란히를 할 때 내 손끝이 어깨보다 밑에 위치를 하죠. 네, 이 자세가 팔굽혀펴기에 그대로 응용이 되어야 합니다. 내 팔이 내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팔이 절대적으로 어깨보다 낮게 그러니까 정면으로 위치한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바닥을 집으시거나 아니면 의자 같은 걸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팔을 구부리면서 이 가슴에 근육 운동이 되는지를 점점 느끼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주 천천히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7초 정도 내려갔다가 7초 정도 올라오시는 걸 한 10번 정도만 하셔도 굉장한 운동 효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팔굽혀펴기가 진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릎을 땅에다 대고서 팔을 굽혔다 폈다 이걸 먼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슬콕생에서 이렇게 세 가지 근력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 성동 뮤직박스 하면서 벌써 두 번째 트는 것 같아요.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우리 남진 선생님의 빈잔 그리고 프랭키 발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에서도 많이 들었었던 노래인데 이 두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상식, 갑툭상 시간입니다. 이 성동 뮤직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갑자기 상식이 팍 튀어나오는 그 날까지 우리 갑툭상은 계속 될 건데요. 오늘의 갑툭상 주제 바로 뽀로로입니다. 에이? 뽀로로? 뭔가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사실 저도 제가 이 DJ나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라디오를 하면서 공부를 한번 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뽀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네. 만약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거로만 알고 계시면 이 뽀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한 겁니다. 네,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에서는 뽀로로가 펭귄으로 등장을 하죠. 어린이들의 대통령 또는 뽀통령, 뽀롱뽀롱 뽀로로, 뽀느님, 뽀이돌까지 등장할 정도로 진짜 울던 아이들도 텔레비전 앞에 뽀로로 틀어주면 그냥 울음을 뚝 멈추고 이렇게 영상을 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뽀로로가 순우리말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막 오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처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뽀로로 하면 사실 뭔가 우리나라 말이라기보다도 뭔가 다른 나라 말 같잖아요. 막 스페인어 알 발음 막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 말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 뽀로로가 순우리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뜻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뽀로로의 뜻은요. 몸집이 작은 사람이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달리거나 쫓아가는 모양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약간 느낌 오시죠? 우리 영상에서도 그 펭귄이 막 이렇게 막 뽀로로로 막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뽀로로의 뜻이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달려오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영상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 뽀로로 애니메이션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놀랍죠? 네, 이 뽀로로를 만든 최종인 대표가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집에를 잘 못 가신 거예요, 이분이. 일을 하시느라고 바빠서. 그래서 집에 가면 자녀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빠 왔다고. 근데 막 그때 막 쪼르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참 항상 머릿속에 이 일만 생각을 한다고 그걸 보고 뽀로로라는 이름을 생각해 내셨대요. 그러니까 순 우리말을 보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애기들이 달려오는 모습 보고선 이 뽀로로라는 이름이 탄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뽀로로가 순 우리말이었다는 겁니다. 아, 참 잘 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또 우연의 일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 참 그 애니메이션 이 뽀로로라는 내용을 좀 찾아보면서 애니메이션이 세운 기록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뽀로로가 세운 기록들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이 우리 집에서 요즘 많이 찾는 친구죠. 지니. 지니야 부르면은 이제 TV가 켜집니다. 네. 근데 이 기가지니에서 2019년에 기가지니가 우리 지니가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바로 뽀로로라고 합니다. 아, 집에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엄마들이 이 뽀로로 얼마나 틀었겠습니까? 그래서 기가지니가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이 뽀로로였다고 하고요. 또 프랑스에서는요. 뽀로로의 시청률이 무려 57%를 기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조사를 잘못한 건지 57%라는 이 시청률이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기 쉽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또 하고요. 일본이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일본에 거대 애니메이션 기획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들 많이 있잖아요. 뭐 남자들이라면 무조건 보는 뭐 나루토 같은 거, 뭐 블리치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 일본의 거대 애니메이션 5대 기획사의 수출액과 뽀로로 하나의 수출한 액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완전 애국했죠. 이 정도입니다. 우리 뽀로로가. 네. 그리고요. 또 그 밴쿠버 올림픽에서 우승한 김연아 선수 있죠. 이 김연아 선수가 새겨준 우표가 약 170만 장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뽀통령이 새겨준 우표는요. 320만 장. 아,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로 이민을 갔던 한국인 부부의 자녀가요. 학교를 갔는데 어떤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국 가면 또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뽀로로의 나라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따돌림을 하던 이탈리아 친구들이 바로 좋아하는 그런 핫 인싸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진짜 대단하죠. 우리 뽀로로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알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갑툭상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아름다운 순 우리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애니메이션 이 뽀로로 순 우리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참 신나는 노래죠. 솔리드의 천생연분, 별의 귀여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계 성동기구 시간입니다. 성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2021년 새롭게 설립된 세계 성동기구 WSO. 네, 실제로 구청에 존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네, 오셔가지고 찾는다고 존재하지 않으니까 와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하지만 WSO는 우리 유튜브 상에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만 알고 있는 건강 꿀팁이 있다면 유튜브 채널 성동구청 성동뮤직박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또 4인4색 DJ들이 여러분들의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동기구 시간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건강 상식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참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바로 관절이죠. 네,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또 조금만 걷거나 운동을 하면 무릎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WSO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관절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 5가지입니다. 네, 건강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르고 또 균형 잡힌 식사야말로 건강 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칼슘과 비타민 D가 적은 식사를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병원 가면 이런 이거 주사 놔준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었는데 바로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네, 이 골다공증이란 뼈가 약해져서 부서지기 쉬운 상태를 뜻하는 말인데요. 뼈 변형이 일어나서 무릎에 통증이 심하게 오는 질병을 뜻합니다. 따라서 뼈에 필요한 영양분 또 그리고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관절에 좋은 영양 식사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역시 과식하지 않고 식사량을 지켜서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드렸죠. 네, 근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내용인데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칼슘은 섭취하는 방법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바로 뭐 생선을 먹는다던가 멸치, 뭐 우유를 먹으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 비타민 D를 섭취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정말 섭취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어디서 섭취가 되냐면요. 태양빛에서, 햇빛에서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가면 안 되는군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으로 좀 나가셔서 가볍게 좀 운동을 하시면서 햇빛을 꼭 받아 주시는 게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 주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류머티스 관절염은 나의 면역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야채, 특히 뭐 참깨나 버섯, 허브 같은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해조류, 녹황 채소류 등을 좀 많이 드셔주시면 몸에 뭐 관절염 같은 거를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세 가지 관절에 좋은 영양 식사 또는 생활 습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노래 하나 듣고 이어서 두 가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수입니다. 45rpm의 즐거운 생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5rpm의 즐거운 생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그냥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자, 그 랩하는 부분을 항상 따라서 하곤 하는데 그 안 들리는 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진짜 수십 번을 들어도 무슨 가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어서 WSO 관절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남았죠. 네,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 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이 관절염이나 내 무릎 건강에 관절에 좋지 않은 부분이 바로 좀 무거운 체중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무릎의 나이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중년과 노년층 여성의 경우 대략 5kg 또는 그 이상의 체중을 감량을 했을 때 관절염의 발병률을 50%나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겠죠.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설탕이나 소금 그리고 카페인의 섭취를 줄이시는 겁니다. 특히 소금기가 많은 음식은 이 체내에서 수분을 이렇게 쫙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관절에 뭔가 좀 이렇게 수분이 좀 많이 공급이 돼야 하는데 그 수분조차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관절염 환자들의 관절 자체를 붓게 만들고요. 활동성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짠 음식 꼭 피해 주셔야 하고요. 설탕이나 또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더불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7잔 이상은 꼭 마셔주셔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물 마시는 건 사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건강 프로그램 봐도 물 많이 마시면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또 수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관절인 만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중랑천에서 산책하고 들어가시면서 꼭 물 6잔 이상씩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WSO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의 버스 안에서입니다. 네, 이어서 성동 뮤직박스 오늘의 테마 음악 시간입니다. DJ들이 직접 그날의 테마 음악을 직접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 음악은요.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이거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냥 카페에서 막 5시간, 6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장르인데요. 바로 재즈입니다. 그 설날에도 제가 아마 그 까치카치 설날은을 재즈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간략하게 좀 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재즈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미국 남부의 뉴올리언즈 일대 흑인들 그리고
크리오울이 누구냐면요. 흑인과 프랑스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을 뜻합니다. 이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장르가 바로 재즈입니다. 네, 재즈란 단순히 곡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연주하는 스타일 또는 연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포괄하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그 재즈 하시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취해 있어요. 그 재즈에. 예. 재즈 막 이래요. 막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재즈 자체는 그냥 음악 장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그냥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즈는요.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곡을 연주하는 느낌이 아니라 연주자마다 본인의 연주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아주 천차만별로 음악이 다 바뀝니다. 예. 그런데 이 재즈 연주자들이 악보도 없이 연주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막 어떤 뭐 바에 갔을 때도 그렇고 뭐 또 어떤 카페에 갔을 때 그 연주 공연하는 거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어디 드럼 치시는 분이 비트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피아노가 갑자기 짠짠하면서 들어와요. 베이스가 갑자기 들어오고요. 그리고 막 노래가 들어오고요. 중간에 갑자기 멈춰가지고 보컬만 갑자기 솔로를 하고 기타가 솔로를 하고 그냥 악보 없이 막 그러고 놉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즈는요, 뭐, 뭐 정해진 규율에 없이 그냥 그날 그 사람들의 필에 따라서 코드 진행만 알고 그대로 연주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뭔가 굉장히 라이브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재즈에 대해서 성동 뮤직박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그 맛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재즈하면 빠질 수 없는 악기죠. 이 색소폰 연주가 가미된 스탠 게츠의 Autumn Leaves 그리고 Fly Me to the Moon, 올리비아가 부른 Fly Me to the Moon까지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구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용비교에서 살고지 체육공원까지 여러분의 산책길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욱더 기분 좋은 음악과 함께 또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성동 뮤직박스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거나 전하고 싶은 사연 또는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튜브 검색창에 성동 뮤직박스를 검색해 주세요. 그 댓글에 보면 이야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나 내 사연,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민과 함께하는 성동 뮤직박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음악과 다채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두 성동해요.